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는 범위가 없다고 했는데 실무가 5문제 출제됐는데 지난 회에 반드시 출제되는 것은 4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다음 주에 합니다. 좀 중요한 것은 주택임대차 한 문제, 민법에서도 민사특별법에 반드시 한 문제, 상가건물임대차도 반드시 민법에서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 공매, 경매에 대해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돼 가지고 해마다 출제되다가 30회 시험에 딱 한 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출제됐고 요거는 매년 출제됐고 그래서 이 4문제는 거의 출제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한 문제 보려고 지금 이제 다양한 걸 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 부분은 거의 안 나오고 이제 분묘기지권, 이거는 민법 185조에 보면 물건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법의 물건이 8개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 딱 2개입니다. 그게 바로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2개인데 민법에서 법정지상권이 시험에 거의 한 문제 나오고요. 분묘기지권은 민법보다 오히려 중개실무에서 더 자주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뭐냐 하면은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없고요. 옛날 관습법상 인정되던 것을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데 분묘기지권은 맨 밑에 470페이지 맨 밑에서 4번째 줄 판례가 인정한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건으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습법상 특수지상권에 해당된다. 예,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입니다. 471페이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산에 묘가, 오래된 묘가 있으면 그 산을 경매로 낙찰받아도 묘를 강제로 이장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전통간섭은 이게 돌아가신 분들을 이게 정성껏 모시는 게 옛날에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아마 판례가 바뀔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은 나무 땅에다가 영구무한히 지료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효취득을 하게 되면. 자, 분묘기지권의 성립입니다. 분묘기지권은 471페이지 맨 위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으로서 그 성립에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분묘의 내부에 사람의 해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 봉분이 있어야 된다. 해골이라고, 유골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건 또 해골이라고 적어놨네요. 예. 시체도 시신이라고 바꿨고요. 법에서 용어를 시체라고 하니까 왠지 무서워하니까 시신, 뭐 시신이나 시체나 같은 말인데 어쨌든 해골이나 유골이나 해골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유골, 죽은 사람의 뼈죠. 예. 그래서 유발은 뭡니까? 죽은 사람 발모가지입니까? 죽은 사람 머리카락입니까? 이게 유발. 트럭발자죠. 트럭발, 트럭입니다. 털이라고요. 털. 유발이 죽은 사람 발모가지가 아니고 죽은 사람 머리카락이라고요. 머리카락만 묻혀 있어도 분묘기지권 인정된다는 이야기. 죽은 사람 거면 살은 사람 걸 묻어놓으면 안 되겠죠. 가묘잖아요. 그는 가묘, 예장. 살은 사람 묘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예장 미리, 예를 들면 부부 합장하려고 그 옆에다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하더라고. 좀 적게. 그런 거는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된다고. 예장, 가묘, 미리 가묘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죽으면 거기에 묻히려고. 예,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묘, 예장, 봉분이 있어야 된다. 봉분이라고 하면 뭡니까? 이게 봉분, 묘가 이렇게 있다는 걸 봉분, 이걸 봉분이라고 하죠.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또는 암장, 암매장하고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양가로 2번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박스 안에 3개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거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주인 동의받고 묘를 설치하는 경우, 2번은 주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 취득을 한다. 민법에서도 점유 취득 시효 20년, 등기부 취득 시효 10년이죠. 분묘 기지권도 점유 취득 시효가 20년입니다. 20년 지난 묘들은 이제 나무산에다가 묘를 설치해놔도 묘 이장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2번만, 박산에 있는 2번 이것만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게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나머지는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취득의 경우는 무상지료가 원칙이고요, 시효취득의 대상은 종손입니다. 장남, 종손이 시효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 판례인데, 양가로 1번 판례는 뭐냐면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장소적 범위입니다. 장소적 범위, 시간적 범위가 있는데, 장소적 범위는 봉분을 앞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늘에서 보면 봉분이 이렇게 돼 있고, 봉분의 밑바닥 부분, 이게 분묘기지입니다. 분묘기지에 하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의 주위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친다. 앞에 있는 상석, 옆에 세우는 것을 비석이라고 합니다. 비석. 그 다음에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두는 것을 사성이라고 합니다. 사성. 이 사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는 말은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미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미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양가로 1번 맨 마지막에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판례가.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그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사회통념상 무조건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위에 적어놨잖아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이게 뭐냐면 시간적 범위인데, 시간적 범위는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지상권과 유사하다고 했는데 민법에서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경과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인데요 이 분묘를 굳이 따지자면 특수공작물입니다. 그래서 5년이 아니라 영구무한히 존속된다고요. 민법 법리가 적용된다면 5년이겠죠, 최단기 존속기간이. 그러나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는 게 양가로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뭐냐면은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무상지료다.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세 가지가 있는데 시효취득만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머지는 지료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자, 그 다음에 472페이지 양가로 4번은 뭐냐 하면 부부 중 일방이 먼저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해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면 남의 땅에다가 뒤에 죽은 부인을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거나 또는 단분 형태, 쌍분, 봉분이 2개 있는 것을 쌍분, 봉분이 하나 있는 것을 단분이라고 하죠. 단분. 그래서 쌍분이든 단분이든 합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하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에. 그래서 분묘기지권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양평, 인터넷에 지금 한번 치보세요. 양평 이런 거 안 적어도 되고 분묘기지권 치보면 되겠죠.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염소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분묘기지권 염소 같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흑염소인지 염소인지 모르겠네요. 흑염소나 뭐 염소나 지금 빨리 검색해 보라고. 분묘기지권 염소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양평에 경매해가지고 가장 돈을 많이 벌은 사건입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정확하게 면적 같은 거는 제가 좀 틀릴 수 있어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분묘기지권 염소 이렇게 하면 양평 나오잖아요. 흑염소 해야 나와요? 안 나와요? 염소 사건? 염소 사건이라고 나와요? 아마 염소 사건이라고 나오냐고요? 흑염소 사건?
흑염소 분묘기지건이 아니고 흑염소 사건으로 제목을 달아놨나 보네요. 흑염소 사건이라고 하면 헷갈릴 텐데 분묘기지건에 대한 겁니다. 이게 뭐 전체적인 내용이 보면 양평에서 문중 땅을, 문중에 임야가 수십만 평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묘가 50개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요. 종중산이니까 그게 묘가 군데군데 50개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이걸 낙찰받아가지고 땅 문중에다가 내용증명 보냈다고. 묘 제가 낙찰받았으니 묘 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니까 종중이 답변을 유도하려고 보낸 거죠. 그러니까 답변이 온 거예요. 변호사한테 상담했겠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건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묘 이장할 수 없습니다.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내용증명 다시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치가지고 염소를 한 마리씩 다 갖다 넣어가지고 봉분 위에다가 당신들 조상들이 염소발 아래 집 밟히는 모습 구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이 봉분 다 망가지고 없어지면 분묘기지권 인정되려면 봉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염소 일주일만 지나면 이거 다 망가뜨리고 그냥 팽팽하게 돼버린대요. 팽팽하게 됐다고 시신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시신은 밑에 늪하고 묻어놨으니까 그 봉분 없으면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돼요. 우리 법에 저렇게 염소 키워가지고 저렇게 하면 된다는 말도 없고 안 된다는 말도 없고 아직까지 판례도 없어. 저렇게 해가 처벌받았다, 형사처벌받았다는 판례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툼의 여지는 좀 있겠죠. 일단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렇게 협상을 하려면 원래 벼랑 끝 전소를 해야만 자기가 유리한 대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저도 제가 석사과정을 할 때 협상론이라는 걸 공부해봤는데 처음으로 정말 어렵더라고. 교수가 문제를 주더라고. 두 명한테 문제를 주고 뭐 예를 들면 1억을 가지고 협상을 해봐라. 너는 비싸게 팔면 A한테는 비싸게 팔면 너는 학점 잘 줄게. 또 B한테는 너는 싸게 사면 학점 잘 줄게. 이렇게 하는데 협상을 하라는데 이게 협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뭐 야당 단일화 협상, 서울시장도 단일화 협상도 하는데 그 쉽게 자꾸 그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협상이 쉽지가 않다고요. 뭐든지 협상이라는 게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일단은 만약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으려면 1억보다 더 높게 보통 비싸게 불러야 좀 깎아줘가지고 안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서로 나중에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우리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하자. 뭐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협상 뭐 논리적으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중에서 오니까 그러면 이장해라. 이장하면 이장해가지고 한쪽으로 한쪽 기퉁이로 다 모아주면 50개이 분묘 1기당 250만 원씩 주겠다. 이장하는데 한 250만 원 든다. 대충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아닌지 몰라요. 이거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있는데 그럼 분묘 1기당 한 500만 원씩 들어가가지고 50기면 얼마입니까? 5, 25, 200,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돈 들여가지고 한쪽 귀퉁이로 그냥 옮겨놓고 거기에 펜션 지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뭐 수백억 이익을 얻었다. 이런 내용일 거예요. 아마 그 한번 읽어보세요. 쉬는 시간에 그 양평 흑염소 사건. 그래서 경매는 이런 걸 낙찰받아야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하죠. 위험한 게 수익률 높잖아요.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사람 없어요. 어제도 남자 소개시키 달라더라고. 그래서 여자분 몇 살인데 물어보니까 44살이라더라고. 그 돈 많고 일찍 죽을 남자 있으면 좀 소개시키 달라더라고. 그 돈 많고 그런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참 미치겠더라고. 그렇게 모든 걸 다 갖추고 그런 거는 없죠. 쉽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이. 또 사람은 언제 죽을지 그건 알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분묘가 이게 문제 무조건.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현실적으로 중개업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아파트는 지어야 되는데 분묘기지권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면 골치 아프죠. 이게 개인 아파트 지으려면은 국가 공공개발하면 수용이라도 하지만 개인은 수용할 수도 없잖아요. 하남 있는 데서도 봤고요. 저기 오산 있는데 거기서도 아파트 개발하는 거 봤는데 협상이 안 되니까 이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놨냐면 아파트 단지 안에 오산에서 오산 용인인데 용인시인데 오산하고 붙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아마 이 편한 세상 한숲시티라고 인터넷 치보면 나올 거예요. 한숲시티. 한숲이 내나 대림이죠. 대림 한번 치보세요. 지금 한숲시티라고 있는지. 여기 아파트 제가 가서 현장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단일 단지로서는 가장 커요. 여기 한숲시티 몇 세대인지 보세요. 아마 단일 단지인데 6,600세대인가 그래요. 이게 완전히 허벌판에 그냥 산에 논밭에다가
지어놨어요. 대리미 편한세상에서. 아마 땅값은 제가 볼 때 100만 원도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논밭인데 근데 그 논밭 주인들한테는 660세대 그냥 조합원으로 해가지고 땅 주는 대신에 아파트 한 채씩 주고 660세대. 나머지 또 돈도 좀 보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와요. 한숲시티, 용인 한숲시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묘가 그 산이니까 산하고 뭐 허벌판이니까 묘도 많이 있겠죠. 그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부분만, 요 묘 있는 부분만 협상이 안 돼서 그랬겠죠. 요 부분만 그냥 산처럼 돼 있어요. 옆에 다 깎아버렸어요. 이게 이 주위에는 전부 다. 그럼 요것만 공중에 붕 떠가지고 있다고, 굉장히 높게. 그럼 묘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산을 깎아버렸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겠죠. 빨리 협상 안 하면 뭐 주변에 놓고 그냥 공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아마 지금은 지금 어떻게 협상해가지고 이장을 했겠죠. 어쨌든 처음 공사할 때 저렇게 해놨더라고. 완전히 저게 뭔가 물어봤어요. 주 안에 뭐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밑에서 보니까 묘 있다더라고. 이게 무조건 안 옮겨줘도 되니까. 큰 회사니까 이제 저렇게 못하지만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묘가 있으면, 저게 묘가 언제 설치,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가 되어야 돼요. 2001년 1월 12일까지 설치된 분묘만 분묘기지권 인정되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적용되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 설치됐는지 그게 적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알기도 어렵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무연고 분묘로 개장 공고를 합니다. 그 언제 하냐면은 명절 끝나고 해야 되겠죠. 명절 끝나면 사람들이 묘에 안 오잖아요. 거의 명절 끝나자마자 거기다가 딱 편말을 붙이는 거예요.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 산에 가면 그런 거 붙여 있는 건 좀 봤어요. 몇 번. 저 인천에 제가 계양산에 올라가도 그런 거 많이 써 붙여놨더라고. 개장 공고,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 아래 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안 오면 개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붙여놨어요. 그래놓고 사진 찍어 놓는 거예요. 그 날짜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 놓고 3개월 이상 거기다 붙여놓고 신문에 개장 공고 내는 거예요. 신문도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신문, 저 제주신문 이런 데 내버려요. 아니 제주신문에 안 내도 뭐 무슨 신문 내도 그거 누구 개장 공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밑에 신문에 보면 개장 공고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어요. 조그맣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3개월 이상 개장 공고 내고, 그 다음에 그럼 요 주변에 가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 작업하면 돼. 그 분묘업체에 그 개장 묘지 이장하는 업체에 해주면은 다 자기들이 해요. 그 조사를 가서 인후보정 2명 확인서 받는 거예요. 누구 변인지 모르죠. 뭔지 모르지만 안 먹고 밥부터 사준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러면 조금만 돈 몇만 원만 쓰면 금방 친해져요. 그러면 누구 묻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질문 누구 면지 압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면지 모르죠 이러면 보통 사람들이 질문하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게 여론조사라는 거는. 그래서 완전히 저도 이게 논문을 쓰면서 통계를 인용했는데, 통계라는 건 사기입니다. 통계가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통계를 만들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이게 누구님인지 모르죠 이러면 압니다 이렇게 한 사람 별로 없다고. 그냥 뭐 묻는 의도가 대충 알 거 아니에요. 밥도 얻어먹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뭐 한 2명 누구면지 모른다 인후보정 써가지고 개장 허가 시군구에 가서 개장 허가 받으면 허가 내주거든요. 그러면 장묘업체에서 새벽 6시에 그냥 포크레인까지 다 파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또 그거 갖다 요 앞에다 편말 있는데 갖다 붙여놓는다고. 누구면지 몰라서 부득이 화장해가지고 어디 앉혀놨으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는다고요. 그러면 형사처벌 안 받더라고 하나도. 그럼 형사처벌 안 받고 뭐 골분도 어디다 있으니까 뭐 돈 좀 물어줘야 될지 모르지만, 안 그러면 합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뭐 아파트 짓는다 집 짓는다 이러면 절대 이장 안 해준다고요. 자꾸 돈 1,000만 원 주면 2,000만 원 달라 하고 2,000만 원 주면 또 더 달라 하고 끝이 없다고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분묘가 그만큼 골치 아픈 게 분묘입니다. 자, 그래서 47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보면 시효치 등만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양가로 4번 쌍문이든 단문이든 합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겠습니다.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입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것은 이제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지금 사망해도
영구 무한히 존속되지 않습니다. 설치 기간, 장소, 면적, 이 세 가지가 차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하고 분묘기지권 차이점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요. 분묘기지권은 영구 무한히 존속되는 데 반해서 이제 2001년 1월 30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30년만 매장할 수 있고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이제 전하 여러분은 지금 사망해도. 그래서 저도 최근에 뭐 가족들 돌아가신 데 보니까 이게 수목장님 이런 거 하는데 보니까 60년 동안 아예 60년이더라고요. 자연장 하는데 60년 동안 사용하는 대가가 보니까 500만 원부터 3천만 원 달라 하더라고. 500만 원부터 3천만 원. 그래서 차이가 뭔지 보니까 나무에 따라서 안 좋은 나무는 500만 원, 등나무, 향나무 좋은 거는 3천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그 나무 밑에다가 그냥 장남 이름만 써붙이 놓는 거예요. 편말만. 그 밑에 뭐 한 거에 뼈의 가루 골분을 30cm 파고 그냥 묻어 놓은 거예요. 흙하고 섞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60년 사용하는데 최하 5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은 영구 무한히 존속된다. 그 다음에 설치하면, 분묘기지권은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 다 빼고 나면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이게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가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거의 100%, 거의 대한민국의 100% 위반이라고 하면 됩니다.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 우리 47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설치 제한 지역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또 그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설치 거리 제한도 있죠. 거리 제한. 거리 제한을 보면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동그라미 니은에 개인 가정 묘지의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200m, 그 다음에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 20년 넘게 모셨는데, 형제간이 제가 9명인데 8번째인데 3남 6년대, 제가 아들 중에서는 막내고 여동생 한 명 있어요. 8번째인데 어머니가 저하고 있는 게 최고 편하다고 만만한 게 준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데 가니까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아파가 병원에 들어눕고 해가지고 어디 갈래 하면 또 저하고 살게 싶다 하는데 형수가 또 그러더라고. 이때까지 어릴 때 전 중학교 때 나가서 부모님 같이 못 봤으니까 이제 같이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사세요 이러더라고. 또 재산은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돌아가셔서 유언은 화장해달라는데 화장하려니까 형님이 또 제 말 듣지도 않고 그냥, 또 시골 사람들은 욕하거든. 뭐 산도 많이 있는데 거기 화장했다고 하면 욕하나 봐요. 그래서 매장하려고 시골에 가니까 마을에서 딱 막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주고 들어갔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로에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대부분 여기 다 저축돼가지고 설치할 수가 없어요. 마을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마을 청년회, 분여회 이런 데에서. 그래서 청년회 500만 원, 분여회 300만 원 이렇게 주고 들어갔어요. 그 마을로 직접 못 들어오고 밖으로 이렇게 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고향도 안 가요. 이제 오히려 시골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돈 같은 거 안 주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고요. 그 여기 다 저축돼서 지금 아마 저도 어머니 아버지 다 여기 위반돼요. 도로로부터 직선거리로 따지면 300m, 20호 이상, 동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장소도 먼저 보세요. 장소 보면 녹지지역은 기역, 동그라미 기역 2번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실무상 이런 거는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시험에 아직은 나온 적 없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딕은 문화재 보호구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77페이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최종림, 보안림, 보전구규림, 사방지, 군사기시설 보호구역, 이거 다 빼고 나면 설치할 때 있겠냐고요.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명절에, 이번 명절에는 못 봤는데 옛날에 보니까 SBS에 보니까 자기 집 마당에다가
부모님 묘 설치해놓고 아침에 간다고 인사하고 절하고 가고 저녁에 와서 인사하고 이런 거 봤고요. 또 TV조선에서 보니까 산꼭대기에다 90 넘은 분이 그냥 묘 옆에다가 집 지어놓고 살면서 할머니가 뭐 90 넘으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막 혼내더라고. 빨리 밥 해가지고 조상들한테 먼저 안 갖다 놓고 뭐하고 앉았냐고 뭐라 하고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 또 어떤 남자는 보니까 부인이 죽었는데 관 옆에다가 굴을 뚫고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 살았을 때 부인한테 잘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살았을 때 맨날 술 드시고 그렇게만 했다 하더라고요. 그 살았을 때 잘하라고요. 그 죽고 나서 그러면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SBS 시청자 게시판에 불법행위 조장하는 SBS 자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글 하나 올렸어요. 이게 불법이라고 주거지역 자기 집 마당에도 뭐 설치 못한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은 거의 다 자기 집 마당에다 묘 다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냥 신사잖아. 일본에는 그냥 막대기 하나 꽂아놨더라고요. 그냥 화장해가지고. 지금 이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런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빼고는 묘 설치 못합니다. 중국이고 일본이고 묘 설치를 못해. 중국도 이제 완전 소수민족이 사는 산꼭대기나 묘 설치하지 일반적인 묘 설치 못해요. 우리나라도 묘 설치 안 하면 안 되고 그냥 화장해야 되겠죠. 자, 양가로 6번이 아니고 장소 했고요. 면적. 그 면적도 분묘기지권은 면적 제한이 없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면적 제한이 있다. 거기 476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가정 묘지는 자연장기네. 자연장기는 100제곱미터 미만, 개인 자연장기는 30제곱미터 미만 이런 게 면적 제한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475페이지 양가로 3번 위에서 7번째 줄에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 가정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공설,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의 분묘 일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 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15제곱미터인데 이게 2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를 했습니다. 암기 프린터 49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49번에 동그라미 7번 가로 안에 합장 15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시험에 합장 20제곱미터 X로 출제를 했습니다. 15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거 차이 나는 거 이 세 개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다시 그러면은 473페이지를 보면 용어의 정의.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매장이라고 합니다.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태아. 그럼 4개월 이후니까 4개월 미만 죽은 태아는 매장 안 해도 된다고요. 왜 이게 매장 용어정의가 중요하냐면 사람은 죽으면 매장은 24시간 지나기 전에 매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다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형제간이 9명이니까 누나 1명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할머니가 혼내들에 가서 왜 왔냐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더라. 모르겠어요. 제가 죽어본 건 아니니까 누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염해가지고 입관하려고 하는데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입관을 하루 지나야 할 수 있잖아요. 24시간 지나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골이니까 살아나는데 요즘은 도시에서 죽으면 살아 못 나요. 바로 병원에 냉동실에 갖다 넣어버린다고요. 살아날까봐. 예, 그래서 요즘은 아예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개월 미만인 경우는 24시간 안 지나도 그냥 갖다 버려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4개월 이상 되면 24시간 지나야 돼요. 매장하려면. 자, 화장이라는 것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것을 화장이라고요.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 한다. 시험에 출제되는데 자연장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게 자연장이라는 말은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되는 용어입니다. 옛날에는 자연장이라는 말이 없었다고요. 지금 바다에 뿌리는 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뭐 드라마 같은 거 영화 보면 바다에다 강에다 많이 뿌리고 있죠. 그런 건 없다고. 지금 자연장도 옛날에 없다가 생긴 거예요.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말하면 되지 강이나 바다에 뿌리도 된다는 말은 없죠. 그건 환경오염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강이나 바다에 뿌리는 것은 현행법상은 불법입니다. 자, 그 다음 개장은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거. 봉안은 옛날에 납골이라고 했어요. 납골.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봉안이라 한다.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입니다.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동 묘지하면 여러 개의 분묘가 들어가는 거죠. 묘지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74페이지 매장, 화장, 개장, 신고인데요. 실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이걸 위반했다고 처벌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분묘는 거의 100% 위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 뭐 이낙연 총리할 때 그 부모님 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나왔어요. 밭에다가 동생이 모시나 봐요. 시골에서. 그래서 동생 밭에다가 설치했다고 농지법 위반,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안 받고 그냥 시골에서 그냥 막 설치하잖아요. 그럼 농지법 위반이라고. 일단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 받아야 되죠. 농지법 위반. 또 도로가에 있대. 그래서 이 도로로부터 아까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해서 개인 묘지는 200m,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되죠.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뉴스에 나온 거 봤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 다 나왔어. 지금 원희룡 제주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옛날에 역대 대통령 뭐 김영삼, 김대중 역대 대통령 전두환 전부 다 부모 묘 다 옮겼다고. 명당 자리 좋은 자리로. 왜냐하면 풍수지리에 하면 묘자리를 좋은데 음택을 좋은데 설치하면 후손이 발복을 하고 집을 좋은데 지으면 현세가 발복을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집 옮겼는데 10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새로 옮겼으면 위반이라고. 이게 못 지키니까 도로로부터 200m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직선거리로. 지금 최순실, 최서원 아버지 묘도 최태원인가 최태원 목사인가? 최태봉? 최태민. 그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저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잘 암기를 못해요. 그 용인에 있는 거 그것도 위반이라고 나오더라고 뉴스에. 그분만 위반이 아니라 모든 국민 100% 다 위반이라고 이거. 근데 이제 유명하면 나온다고 위반이라고. 그 우리 법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옛날에 법이라는 것은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통치 이데올로기라고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법을 만드는 거 보면 꼭 정의에 부합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야 다수결에 의해서 그냥 수가 많으면은 악법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법이 정의에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현행법상 이게는 뭐 지킬 수는 있는데 지금 처벌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74페이지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암기 프린터 35번에 보면은 나와 있죠. 35번에 보면은 매장 신고가 동그라미 5번에 있죠. 동그라미 5번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근데 양가로 2번 화장을 하려는 자, 양가로 3번 개장을 하려는 자, 하려는 자니까 사전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5페이지 묘지 설치인데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개인 묘지 설치 사후 30일 이내. 35번에 동그라미 5번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면적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75페이지 맨 밑에 신고 허가인데 개인 자연장기를 조성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35번에 4번에 있습니다. 개인 자연장기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 가족 문중 자연장기는 미리 신고, 법인 자연장기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7페이지 양가로 6번 분묘 설치기간 동그라미 1번 30년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1회에 하나여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하면 60년입니다. 양가로 7번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 연고자는 설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또는 봉안하여야 합니다. 1년 44번에 11번에 있습니다. 44번에 11번. 암기 프린터 44번에 11번에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1년 대신에 2년 6개월 X로 출제됐습니다. 양가로 8번. 타인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온 적은 없지만 옛날에는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설치해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했죠. 이제는 남의 땅에다 묘 설치해 놓으면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됩니다. 개장 공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옮기는 방법 477페이지 맨 밑에서 6번째 줄에 3개월 이상 개장 공고하고 옮길 수 있다고요. 연고자가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된다. 근데 설치자, 연고자 알려야 되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지 모르면 공고하면 된다고 신문에. 알면 알려주면 아무도 안 한다 하겠죠. 그냥 개장 무연고 분묘로 개장 공고하면 된다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8페이지 양가로 10번 사전매매, 이것도 나온 적 없는데요. 명당 자리를 미리 사놓으면 안 된다고. 좋은 자리 미리 묘 설치해 놓으면 안 된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예외적으로 70세 이상인 자, 옛날에 2001년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0세였습니다. 그 70세면 이제 다 살았기 때문에 미리 사놔도 된다는 이야기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죠. 80 한 1, 2세. 여자분들은 한 80 한 5세, 남자분이 한 76세 이 정도 되죠. 여자분이 최소한 4년 이상은 오래 살아요. 왜 그런지는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은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키가 크고 이런 분보다는 키 작은 분이 더 통계는 오래 산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2m 넘는 사람, 일본의 그 스모인가 그 뭐 씨름처럼 하는 사람, 뚱뚱한 사람들 평균 수명 40 정도, 40에서 50살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40세였죠. 신석기 시대는 평균 수명 18세였습니다. 그럼 사는 사람은 좀 오래 살았지만 태어나자마자 반 이상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18세, 20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태어나면 거의 다 호적에 바로 안 올리잖아. 1년 있다 올리잖아. 죽을 수 있으니까 거의 죽으면 또 가서 그 바쁜데 일하기도 바쁜데 면사무소 또 한번 가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아예 안 올린다고. 1년 있다 1년 지나면 올려요. 저도 형제가 9명인데 다 한 해 늦게 올렸어요. 저만 제때 올렸더라고요. 호적에 똑같이 태어난 날 그대로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봤습니다. 자, 다음은 483페이지 483페이지 농지법인데요. 농지법 하기 전에 그 앞에 482페이지 이게 뭐냐면 481페이지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서식입니다. 481페이지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밑에 그 보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나와 있고요.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서는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적어달라고 하면 적어줘요. 시군구에서. 그래서 토지 가격은 바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면 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꼭 떼봐야 되겠죠. 그럼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무슨 법에 의한 무슨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나와 있고요. 시군구에서 확인해 줍니다. 해주는데 아무 말 안 하면 안 해주고 확인 안 해주고, 예를 들면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개발 제한구역이라고만 적어주고 요것만 보여주고 의뢰인한테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라고만 설명하고 무슨 개발을 못하는지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손해배상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개발이 안 돼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는 소송이 있었다고요? 개발 제한구역이라고는 설명했는데 개발 제한구역에서 뭘 못하는지는 설명 안 했다고 구체적으로. 그럼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안 해줘도 된다 판례가 있다고요? 판례는 안 해줘도 된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만 개업공개사가 설명했다면 족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궁금하면 의뢰인이 물어보든지 직접 확인해야 된다.
일일이 무슨 행위 뭐 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행위 제한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은 없다. 그냥 용도 지역, 뭐 도시 지역이다, 관리 지역이다, 농림 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그러면 이 토지 용계획 확인서를 뗐을 때 아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전혀 안 나오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관,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4개 지역에도 속하지 않는 땅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매립항구, 바다 매립한 땅. 그래서 미지정 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대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뭘로 정해질지 모르니까 있다고요. 그래서 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현업에 나가면 꼭 이거 떼보고 이것만 용도 지역 지구 구역만 설명해 줬다면, 여기에 있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확인 설명서에다 적어 줬다면 확인 설명 제대로 한 거라고요. 나중에 뭐 왜 집 못 짓는 땅인데 말 안 했냐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여기 있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그대로 확인 설명서에 적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이론대로 하면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 현실적으로는 설명서에 기재해 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를 하잖아요. 그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는, 설명은 못 들었는데요 하면은 제가 그때 다 설명드리고 이게 확인 설명서에 적어 드리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말하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맨 밑에 확인 설명서 맨 마지막에 보면 오늘 확인 설명서 한 장 내드렸잖아요. 오늘 내드린 거는 맨 앞에 있는 거니까 개정된 것만 내드렸고요. 맨 뒤에 보면 확인 설명을 듣고 확인 설명서를 수령합니다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 못 들었다는 말을 할 수 없다고 그래놓고 거기다 사인을 했는데 오늘 내드린 거에는 안 나와 있어. 첫 페이지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조금 이따 확인 설명서 서식이 나와요. 거기 지금 499페이지에 보면 있잖아. 499페이지 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 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및 제30조 5항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위 중개사물에 관한 확인 설명 및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 듣고 밑줄 치세요. 듣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3항에 따른 본 확인 설명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보장 증명 서류를 수령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 서명 또는 날인 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판사 앞에 가 설명은 못 들었는데요 이러면 개업공개사는 뭐라고 돼? 이거 보세요. 그때 다 설명드리고 사인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확인 설명서에는 자필로 이름을 받아야 돼요. 매도인한테. 그냥 어떤 개업공개사님들은 원래 개업공개사들이 이름까지 다 찍혀 나와요. 원래 서식에 찍혀 나와도 반드시 한 번 더 자필로 이름을 적으라고 해야 돼. 그냥 찍혀나 인쇄되어 있는 거면 네가 적었잖아. 난 적은 적 없다 이렇게 한다고요? 자필로 이름을 적게 하라고요? 도장만 찍어 놓으면 네가 도장 원래 훔쳐가지고 찍었잖아 이렇게 한다고요? 그 자필을 받아 놓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만 정확하게 적어줬다면 그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은 다 한 거라고요. 구체적으로 뭐 집은 지을 수 있다 없다, 지금 그 매수인이 집을 지을지 뭐 상가를 할지 뭘 할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일일이 그 행위 제한을 다 공법에 보면 엄청나게 많죠. 열거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 설명해 줄 의무는 없다는 게 판례라고요. 여기 있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만 적어주면 되고요. 자, 482페이지에 유의사항 2번을 보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구역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면 조례입니다. 조례나 규칙, 그 지방자치단체 규칙이나 조례를 말합니다. 주로 조례가 되겠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지역, 지구 등의 범위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밑줄 치시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다. X라고요.
용도 지역지구구역이 약 350개 정도 됩니다. 350개 정도 되는 용도 지역지구구역 중에서 10개는 확인하기 불가능합니다. 우리 중개실무상 이제 이게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이게 중요한데요.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실무상 중요하다고 현업에 나가면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 시설을 할 수 없다고요. 호텔도 청소년 유해 시설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마도 그래서 그럴 것 같아. 호텔이나 모텔, 여관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륜 장소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좋은 걸로 청소년 유해 시설로 생각하잖아요.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만약 자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청소년 유해 시설일 이유가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어쨌든 모텔 간다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인간이라고 좀 볼 가능성이 많죠. 저도 외국 사람이 해운대에서 밤에 이게 그 해운대 강안리에 부산 강안리 바닷가에 모텔에 이게 방이 있는지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꽉 차고 없더라고. 밤에. 밤에 아니고 낮에. 제가 말을 잘못했네. 낮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은 밤에 다 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지금 모텔에 방은 꽉 찼고 낮에 바닷가에 낮에 자냐고 묻는데, 그래서 제가 낮에 자는 사람도 있고 밤에 자는 사람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래 모텔이라는 어원은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는 하루 만에 끝에서 끝에까지 갈 수 없잖아요. 캐나다는 거의 한 7,800km 정도 돼요. 서부에서 밴쿠버에서 저 동부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며칠씩 자고 가야 되니까 그 모터하고 호텔 줄인 게 모텔이잖아요.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허벌판에 그냥 모텔이 있는 거예요. 그 자고 가야 되니까 하루 만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긴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요. 원래 어원과 달리.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시도교육청에 문의해야 돼. 지번을 이거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시험에는 뭐 나온 적은 없지만 현업에서 중요하다고요. 청소년 유해시설 불가능하니까 예를 들면 모텔 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옆에 학교 있으면 학교 50m면 절대정화구역이죠. 200m인가 상대정화구역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상대정화구역은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학교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옛날에는 교육청 동의받다가 뭐 학교장 동의받다가 지금은 아마 학교 운영위원회 동의받아야 될 거예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명이니까 그 동의 받으려면은 좀 힘들겠죠. 여러 명이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청소년 유해시설 상대정화구역은 동의받아야 되고 절대정화구역은 아예 절대로 안 된다고요. 청소년 유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83 농지법, 이거는 공법에 두 문제 나오는데요. 공법에서 최고 중요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법 40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공부하기 쉬운 파트가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3개 16문제 나와요. 3개 법에서. 주택법, 건축법이 7문제씩 14문제, 농지법 2문제죠. 16문제 나오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 끝냈어요. 지금 현재 뭐해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진도 뭐 나가냐고요. 할 차례예요.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법 다 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도 다 했고. 엄청나게 진도 잘 나가셨네요. 어떤 선생님들은 보니까 한 달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도 진도 다 못 나가더라고요. 한 달 내에. 양이 많아요. 다 하려면 못 나가는 거 맞아요. 그만큼 안 중요하다고.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12문제밖에 안 나온다고요. 공부할 분량은 반이 넘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엄청나게 공부할 분량이 많은 거에 비하면 많이 출제 안 되는 거라고. 12문제.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은 수험생들이 농지법은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포기하고 앞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많이 올려요. 그 출제위원들도 그걸 다 리스팅을 한다고요. 다 이거 웹서핑을 하니까 전부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 수험생들이. 그래서 일부러 뒤에는 쉽게 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부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리도록 어렵게 낸다고요. 그 역발상을 해야 돼. 남들이 안 하는데 쉬운 걸. 농지법은 농지법, 건축법, 주택법은 특별히 체계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자체 어찌 보면 단순히 내용을 암기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꼭 이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16문제 이거 다 맞춰야 돼요. 그러면 과락은 면하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눈 감고 찍어도 과락은 안 나온다고. 공법 과락 나와서 떨어진 분 많아요. 2차.
공법은 하면 2차 과목 중에서 최고 쉽고 안 하면 빵점 나오는 과목이 공법이에요. 근데 공인계사법은 해도 100점 안 나오고 안 해도 60점은 나오는 게 공인계사법이에요. 이게 과목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고요. 자, 쉬었다가 483페이지 농지법부터 하겠습니다.